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아들 친구 녀석이 집으로 오겠다고 하네요. 이틀 밤을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데요. 저보고 기대하고 있으래요. 저는 아들 친구 보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질색을 하는 척을 했는데요. 사실은 빨리 아들 친구가 집에 왔으면 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15년 전쯤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하나 있는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20대 후반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했네요. 남편을 만나기 전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남편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집안이 부유한 편은 아니어서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적은 남편의 월급을 모아서 저축도 하고 저도 식당에 나가거나 부업을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건 우리 부부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었죠. 우리는 부부관계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신혼 때는 일이 힘들었을 텐데도 남편은 저를 그냥 재우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우리 부부에게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아이도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을 꼭 빼닮은 아들이었어요. 시댁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생기고 나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아이의 웃는 모습 한 번에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기도 했죠. 아들이 커가면서 살림도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는 월세방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아이를 한 명 더 가졌으면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행복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남편은 신혼 초 시절이랑 변함없이 밤에도 뜨겁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임신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덜컥 임신이 되었는데 둘째는 쉽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사람 마음이나 욕심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았죠. 그래도 우리 부부는 금슬이 좋은 편이라 언젠가는 둘째가 생기리라는 기대는 늘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아들도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씩씩해져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대견해서 아들이 너무 귀엽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낮 시간에 잠깐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연락을 받고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앞치마를 벗을 생각도 못하고 바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죠.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 치인 남편은 병원으로 바로 이송은 되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죠. 그렇게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겨우겨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허전함이 견딜 수 없게 밀려오더라고요. 며칠간은 밥숟가락을 들 힘도 생기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아들을 보고 살아야겠다고 정신을 다잡게 되었어요. 아마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한동안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지만 아들을 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뿐인 아들은 제가 잘 키우고 지켜내야 했으니 엄마로서 강해져야 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게 되었고요. 무너져버린 일상들은 그런대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돈도 이제는 혼자 벌어야 했지만 일 나간다고 아들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더라고요. 아빠가 없으니 엄마라도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간은 식당 일을 계속 나갔는데요. 아들을 혼자 두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는 남의 집 일을 나가는 것보다 제 가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 바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반찬 가게였어요. 보험금하고 남편 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하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까지 다 모아서 2층짜리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요. 2층에서 살면서 1층에 반찬 가게를 오픈했죠.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항상 제가 집에 있는 셈이니 저도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아들도 저와 비슷하게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를 열자마자는 장사가 바로 잘 되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한자리에서 꾸준히 장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단골도 많아졌고 손님도 꾸준한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아들도 고맙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주었고 학교 다니면서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대학까지 잘 입학해 주었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버티듯이 살아온 그 세월이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는데요. 아들이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사귄 같은 과 친구인데 아들하고는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평소 아들은 친구들을 집에 잘 데려오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꽤나 친한 친구를 사귀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아들 친구는 훤칠하니 키도 크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생긴 녀석이었어요. 성격도 부침성 있어 보였고요. 아들 친구 녀석은 호준이라고 할게요. 아들이랑 친구랑 먹으라고 과일이랑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는데요. 호준이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제가 가져온 음식을 후딱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엄청 미인이시라면서 넉살 좋게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요. 저는 어린 놈이 아주 능글맞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에게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잘생긴 아들 친구 놈이 그렇게 얘기해주니 기분이 더 좋았어요. 저는 호준이의 팔뚝을 살짝 때리면서 아주 넉살 좋은 게 여자친구가 많겠다면서 핀잔을 주었죠. 호준이는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면서 아주머니가 잘해주시면 집에 더 자주 놀러와야겠다면서 더 짓궂은 농담을 던졌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아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그날은 정말 간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근처 시장에서 후딱장을 봐서 저녁도 근사하게 차려주었고요. 저녁까지 먹고는 호준이랑 밖에서 더 놀고 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저는 용돈도 챙겨주었죠.
그리고 돌아가는 호준이의 손을 꼭 잡고는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집에 언제든지 놀러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호준이는 아줌마 보러 또 오겠다고 답을 했고요. 성격이 아주 싹싹한 게 저는 처음부터 아들 친구인 호준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다 마음에 들었죠. 그 후로 아들은 호준이를 몇 번 더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호준이는 저하고도 꽤나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 집에 놀러 왔을 때 아들 친구 놈의 눈빛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여자의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아들 친구이니 설마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제가 착각을 하는 거겠지 하고는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느낀 후부터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 아들 친구 녀석이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잘생긴 게 내가 젊은 여자라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늙어서 주책이라고 자책하면서 저는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주변에서 간혹 남자들의 유혹이 있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거부했던 저였는데요. 또래도 아니고 아들 친구에게 이런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생각에 잠기는 게 조금은 황당한 생각도 들고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었나 봐요. 어느 평일이었는데요. 아들은 학교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학교를 간 어느 날이었는데요. 점심시간도 안 되었을 무렵에 가게로 누군가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손님인가 싶어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면서 쳐다봤더니 아니 글쎄 아들 친구인 호준이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평일 이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여기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호준이는 그날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라고 했고요. 집에서 쉬다가 제 생각이 났고 오늘 아들이 없으니 겸사겸사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대학교는 수업을 자기 마음대로 시간표를 짤 수 있는가 싶었죠. 저는 반갑기도 했는데요. 다 늙은 아줌마가 뭐가 생각이 난 거냐고 젊고 싱싱한 여자친구를 사귀어야지 아줌마 같은 나이 많은 여자랑 놀 게 뭐 있냐고 약간의 잔소리를 했죠. 호준이는 넉살도 좋게 제가 젊은 또래 여자들보다 더 매력이 있어서 끌린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저 기분 좋으라고 괜히 하는 소리인지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황당한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호준이의 등짝을 살짝 때리면서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온 김에 점심이나 먹고 가라고 했죠. 그리고는 같이 먹을 수 있게 점심을 차려서 준비를 해주었어요. 아들 친구의 농담이 계속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점심까지 같이 먹고는 가게가 바빠질 시간이니 얼른 가라고 호준이의 등을 떠밀어서 돌려보냈죠. 그날부터였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저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아들 친구 녀석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맴돌더라고요.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했고요. 저는 누운 채로 혼자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그런 생각을 떨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 후부터는 그 요일이 되면 호준이가 자꾸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들 친구 놈이 세 번째인가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먹을 때 그 아이의 진심을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헛기침을 하고는 저를 정말로 매력 있다고 느껴서 찾아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을 하려니 참 상황이 우습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질문을 듣더니 호준이는 밥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나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 거냐라고 했더니 정확히 콕 집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친구의 고백을 좋아해야 하는 건지 혼을 내서 돌려보내야 하는 건지 고민하느라 말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들 친구 녀석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 달라면서 제 손을 갑자기 잡더라고요. 그때 혼을 냈어야 했는데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달아오르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허겁지겁 그 자리를 치우고는 아들 친구 녀석을 돌려보냈는데요. 호준이는 가게에서 떠밀려서 나가면서도 주말에 영화표를 사놓을 테니 자기랑 꼭 영화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정말로 그 주에 아들 친구 녀석이랑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호준이가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겠다고 제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저는 아들 친구랑 주말에 데이트를 하러 외출을 하게 되었죠. 아들에게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댔고요. 저를 놀리려거나 혹은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쉽게 대하려는 거면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 늘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런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아들 친구의 취향이 나이 든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다가 그런 취향을 갖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덕분에 늙은 아줌마가 되어서는 이렇게 젊고 훤한 남자랑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쯤 더 아들 친구 녀석이랑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맛있는 걸 먹기도 했고요. 연인들이 많이 간다는 번화가에 가보기도 했고요. 저녁에는 가볍게 술을 한잔하기도 했죠. 남들은 엄마랑 아들 사이로 저희를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 중요한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아들 친구랑 데이트를 하는 게 색다르기도 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진 우리는 어느새 손을 잡고 거리를 걷기도 했고요. 으슥한 골목에서는 가볍게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사실 더 진도를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그랬는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주체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죠. 그래도 제가 먼저 더 재촉하고 싶지는 않아서 꾹 참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들 군대 영장이 나오게 되었어요. 부쩍 커버린 아들이 어느새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군대를 미루지 않고 빨리 다녀오는 게 속 편하겠다면서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늘 집에 있던 아들이 군대를 가고 나니 허전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허전함을 느낄 겨를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아들이 입대하고 난 후로는 아들 친구가 더 대놓고 집으로 찾아오곤 했거든요. 저도 아들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들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몰래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들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어요. 같이 TV도 보고 집에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요. 저는 사실 아들 친구랑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날이 언제일지 늘 기대가 되고는 했었는데요.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오게 되었죠. 그날도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평일이라 저녁까지는 반찬 가게를 하고 난 후 저녁 늦게야 아들 친구랑 2층 집에 올라가서 같이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후식 겸 과일을 조금 내놓고 과일에 맥주도 같이 마시고 있었는데요. 아들 친구 녀석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스킨십을 마구 하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집에 단둘이 있으니 우리는 조금 과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아들 친구가 오늘 자고 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그날이 왔구나 싶었죠. 그래도 대놓고 좋은 내색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마음에 잠시 고민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러라고 했죠.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안방으로 함께 들어갔고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저는 아들 친구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들 친구를 대했고요. 밤새 그 친구를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들 친구가 먼저 기절하듯이 잠들어 버렸고요. 저는 아들 친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생겼구나는 생각도 들고 더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듯 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는 정말이지 수녀처럼 남자를 만난 일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들 친구와의 그날 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하고 아들 친구는 그 어떤 연인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젊은 감성을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봤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는 깜짝 이벤트 같은 것들도 준비해 주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도 준비해서는 놀래켜 주었죠. 제가 만족스럽고 좋은 것만큼 아들 친구도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 바람처럼 아들 친구도 무척이나 저하고의 사랑을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예요. 얼마 전에는 호준이랑 아들 면회를 같이 다녀왔어요. 늠름해진 아들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엄마랑 친구가 같이 찾아온 걸 보고는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기뻤어요.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호준이랑 저는 군부대 근처에 있는 맛집에도 갔고요. 그 근처에서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하다는 모텔에 들러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벌써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행히 아들 친구와 저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수절하면서 혼자 외롭게 지냈던 저를 그 친구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있고요. 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죠.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들 친구에게도 더 잘 어울리는 젊고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면 보내줘야 할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솔직히 나누는 편인데요. 서로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는 서로 후회 없도록 뜨겁게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로 아들 친구가 너무 좋아요. 단 몇 년만이라도 이 시간이 계속되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